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진행됐던 모든 대응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국가 전시 사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시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hen I say wartime, people kind of look at me like wartime. Well, as I said last night, 400,000 Americans have died. That's more than have died in all of World War II. 400,000.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국가 전략 대책을 담은 1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ey work free from political interference and they make decisions strictly based on science and healthcare alone. Science and health alone, not what the political consequences are.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발맞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대응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투명한 정책 수립을 주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ydroxychloroquine and other things like that really was uncomfortable because they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fact. Let the science speak. It is somewhat of a liberating feeling.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추가 시설 확보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 원활한 배포를 위한 인프라 확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도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대응을 모두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주문했던 100일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이민법 관련 규제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국 시민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되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계승한 이 법안은 이민 문호를 넓히고 이른바 서류 미비자들로 통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반드시 올해 1월 1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미립국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추방류의 청소년들은 일반 불법 체류자들과 달리 별도의 과정을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 불법 체류자들보다 더 빠르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되던 기존의 규정도 폐지됩니다.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적인 방문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제되는 겁니다. 1년 이상을 신분 없이 체류하시고 출국을 하시면 10년간 미국을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 규정도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민 적체 현상도 신속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코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재사용해가지고 지금 적체되어 있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관련 비자 확대로 한국에서 인력 수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J1을 신청하셔서 예전과 같이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추진 목표인 만큼 별다른 진통 없이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준도 의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강요 지명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헤인즈는 여성으로서는 첫 국가정보국장입니다. 흑인으로서는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에 대한 인준안도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상원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교 안보 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미 상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인수인계 지연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여전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잔류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The new administration was more interested in helping illegal immigrants than helping our own citizens.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 중단과 불법 체류자 자녀 추방 유예 프로그램 연장 방침 등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The President's priority reflected in the bill are to responsibly manage the border, keep families together.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지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아 양당 간 협력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정례 브리핑도 부활시키면서 언론 관계 회복에 나섰고 백악관 내부 기강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날부터 결제 서류에 하나하나 사인했습니다. 이날 사인한 행정명령과 각서 등은 총 17개로 이 중 9개가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지우개와 관련됐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 유산을 해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7대 국정과제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평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변화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작업 중단에 서명했습니다. 또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송유관 사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 관련 100여 건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되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테러 위협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중단된 7개 무슬림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국경장벽 군 예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를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한 조치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으로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 오늘부터 100일간 추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와 관련해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고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조치 유예와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신이 임명한 약 1000여 명의 참모와 직원들에게 동료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백악관 내 예의와 존중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정책을 매일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코로나19와 경제 문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향한 민심의 신뢰 회복과 하나의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About unity in his inaugural address and the importance of unity in bringing the country together and the resolve of the American people in helping to get through this moment.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일간 53건의 행정 조치에 서명할 전망입니다. 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와 코로나19 대응, 경제 재건, 사회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고 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동맹의 복원을 위한 명령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해 전 세계가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외교적 돌출 행동이 바이든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정확한 속내는 유럽과 중국, 중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무역과 중동 문제, 방위비 협상 등에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서먹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강해질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을 환영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과의 협력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im Pariser Klimaabkommen wieder zusammenarbeiten können, dass wir über Fragen der Migration wahrscheinlich eine ähnlichere Meinung haben. 바이든 취임을 가장 환영하는 나라는 묘하게도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인 이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맺었던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4년 내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의 독서를 날렸습니다. اونها با ذلت و سرافکندگی سرنگون شدند. 중국의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무역 분쟁 등 트럼프로부터 혹독한 견제를 받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취임을 축하하며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我注意到拜登总统在就职演说当中多次强调团结这一个词，我想这也恰恰是当前中美关系所需要的。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감사하다는 평가를 내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뿐. 트럼프와 친한 지도자로 분류되어 온 러시아의 푸틴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영국의 존슨 총리 등은 바이든 새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식 계정을 인수했습니다. 또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도 교체되며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백악관 트위터 공식 계정이 바이든 행정부로 전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용하던 계정이 연동된 것인데 프로필 사진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변경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첫 트위터 글로 마주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을 위한 대담한 조치와 즉각적인 구호를 위해 곧바로 백악관 집무실로 향한다며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에 코로나19부터 파리 기후협약까지 다양한 안건들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는 550만여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더불어 페이스북과 백악관 홈페이지도 새 단장을 끝마쳤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첫 화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노출돼 있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소개글엔 더 나은 재건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어제부로 백악관 홈페이지를 포함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통령 계정이 바이든 행정부로 변환됐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동안 10,000명 이상을 유지해왔는데 어제는 6,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6,4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1일 평균 15,000명 선을 기록하다 지난주부터 10,000명 초반대로 내려간 데 이어 이제는 7,000명 아래 선으로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비율 역시 14%로 지난해 말 20%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올해 초 8,000명을 넘겼던 입원 환자 수도 어제 7,263명으로 내려갔고 중환자실 환자 수도 줄었습니다. 다만 어제 집계된 일주일 평균 1일 사망자 수는 262명으로 100명 후반대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국은 연말 연휴 집계 수치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소상인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오는 5월 1일까지 유예하고 음식 배달 수수료는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소상인 지원 법안들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한 뒤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렌트와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는 5월 1일까지 체압과 강제 퇴거가 유예됩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 역시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강제 퇴거와 차압을 5월 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상사태 규정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변경된 실업수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총 급여가 주 $504 미만일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일부 모더나 백신을 다시 사용키로 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특정 모더나 백신 분량에 대한 사용을 계속 중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 7명이 알러지 반응을 보여 지난 월요일부터 백신 33만 도스의 사용이 중단됐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3개 이상의 겨울 폭풍이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을 지나면서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는 남가주 지역에 1년치 내릴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일주일 전보다 4.2센트, 한 달 전보다 17.4센트 오른 갤런당 $3.35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5일 연속 올라 일주일 전보다 5.1센트, 한 달 전보다 17.4센트 오른 $3.33를 나타냈습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의 사무실이 LA 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기존 LA 한인타운 본점은 대출,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부서들을 모아 원스톱 업무 처리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하루 5,600여 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